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12월 달입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가요? 지난번에 제 신간 보통 엄마를 위한 기적의 영어요가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반응이 아주 좋더군요. 감사합니다. 후기도 정말 많이 남겨주시고, 감사드려요.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당연히 되지만 이미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가이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엄마표라고 하고 있지만 방향을 잘못 잡아서 좀 약간 샛길로 가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으세요. 하고 있으시면서도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책이 15,200원?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투자하셔서 꼭 읽어보세요. 밥 한 끼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밥 한 끼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자기가 보고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책이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항상 엄마표 영어, 엄마표 아니면 모든 걸 떠나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독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독서에 하는 것도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독서라고 그냥 책 읽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책을 읽는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연령별로 엄마들이 집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일단 그냥 읽게 해. 이걸로만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 같아서 좀 아이 때는 잘 해주셔야 돼요. 책 읽는 것에 대한 가이드를 잘. 그래서 제가 오늘은 독서 발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아이들 그냥 책 읽어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How to는 무엇을 하든 간에 how to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독서 발달 오늘 얘기할 테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독서 발달 상황이 일단은 크게 5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이것은 이 작가 혼자 제 임의적으로 막 5개를 쭉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할 역량은 안 되죠. 미국의 유명 독서 전문가들이 합의를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있는데 1단계는 제일 먼저 보통 6세 미만 유아들을 위한 단계거든요. 지금 자녀분들이 어린 엄마들은 이 시기에 대해서 귀를 쫑긋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비 독서가라고 부르는 시기예요. 예비라는 거 사전에서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읽어볼게요. 더 높은 단계로 넘어가거나 정식으로 하기 전에 그 준비로 미리 초보적으로 갖춤 또는 그런 준비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즉 이 말은 독서가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때 우리 귀여운 아이들이 초보 독서가로서 준비를 차근차근 잘 밟아 놓으면 나중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독서가로 멋지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예비 독서가 시기에 우리 부모, 엄마, 아빠들은 아이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최상의 환경을 만드는 것인지 생각을 해볼까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아마 이미 다 하고 계시는 걸 거예요. 아이들한테 예비 독서가들한테 해줘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책을 읽어주는 것. 아이들은 뭐예요? 책을 자기가 읽는 게 아니라 be read. 책을 읽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구분돼야 될 게 방금 제가 말했죠.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거고 아이는 be read. 읽히면 당하는 거예요. 아이가 책을 아이가 능동적으로 읽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글자인지를 너무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이 책을 읽게 한다는 게 글자인지를 시키라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유할 때부터 너무 글자에 초점을 맞추는 거 그다지 뇌 발달에 좋은 도움을 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다음에도 또 뇌에 관해서도 영상을 만들 거긴 하지만 연령이 되어서 아이 뇌가 글자를 받아들이시게 해야지 아이가 문자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고 그리고 정서가 다치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 엄마들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너무 투머치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좀 캄다운 해주셔야 돼요. 물론 아이들 중에 유난히 글자 쪽고 빠른 아이들이 있어요. 자뇌 발달 아이들 있죠. 그런 경우는 엄마가 글자 인지를 위해 솔직히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말 그대로 정말 책만 읽어줬는데 글자 터득하는 경우 있어요. 있어요. 제 아이도 그런 아이였어요. 첫째가 그런 아이였어요. 정말 이게 웬일이니 막 말 알잖아요.
뭐 몇 개월 전에 뭐 한글 읽고 뭐 알파벳을 하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빠른 애들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아시잖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비율이 그렇게 그런 쪽으로 높지 않아요. 저희 첫째는 오히려 그랬다면 저희 둘째는 정말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한글을 네 초등학교 입학 전에 띈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다니까요. 7세 여름방학 이후에 조금씩. 그래서 이제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이제 곧 2학년이 되겠죠? 1학년인데 지금은 이제 읽어요. 줄줄줄 읽고 이만한 두꺼운 책도 읽고 막 그런데 그 전에는 정말 6세 전에는 글자가 뭐예요? 그냥 그림만 보고 제가 열심히 읽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글자에 관심도 없던 애기예요. 근데 저희 둘째 같은 경우 보면 정말 평균치의 그 발달 상황을 보이고 있는 아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평균치의 발달 상황을 가지고 있는 애를 제가 막 푸시해서 막 글자를 막 읽게 하면 얘가 행복했을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았겠죠. 애기인데. 그냥 그거 받아들이세요. 아이들은 하게 돼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제가 좀 흥분했죠? 예비 독서가 시기에 무엇을 엄마가 해줘야 된다고 제가 말했어요? 양육자가 아이에게 다양한 책을 읽어준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 왜 중요한데? 궁금하시죠? 그 소티얼 핑거라는 분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소리에 관한 한 아이들은 이미 선이 연결된 상태이다. 이런 말을 그 학자분이에요. 남기셨더라고요. 소리에 관한, 소리, 듣는 것에 관한. 자, 그러나 문자는 고생스럽게 추가 조립해야 하는 액세서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소리는 아이들이 6세 아이들의 이하 아이들에게 있어서 듣는 데 있어서 천재라 이 말이에요. 거의 듣는 건 그냥 쭈쭈쭈 다 받아들인다 이거지만 하지만 읽는 데 있어서는 추가 조립해야 되는 액세서리. 그냥 딸린 게 아니라 추가 조립해서 조립을 해야 돼. 그것도 그냥 딱 걸면 되는 액세서리를 조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읽는 데 있어서 아이들은 백지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냥 뭐 일정 아이들이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 평균적인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을. 알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 일반적인 우리 부모님들은 일부러 문자 인지를 시키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그 에너지를 그 애쓰는 시간을 차라리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쪽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다양한 책을 읽어주면 아이는 그 다양한 소리를 듣겠죠. 다양한 어휘를 접하게 되는 거겠죠. 그죠? 많은 어휘 그리고 복잡한 문장 구조를 듣고 접하다 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듣는데 천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머릿속에도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하는 말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죠? 일상 언어는 4세까지 그죠? 거기까지. 하지만 그 이후로 다양하고 고급 어휘를 접하게 할 때는 반드시 책을 이용해야 한다. 이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 아이가 5살 때 공룡 완전 홀릭이었어요. 공룡, 다이너소르. 그러면서 저에게 뭐 paleontologist 라는 말을 써서 저한테 문장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cartilage 뭐 이런 말을 써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얘 뭐라는 거야. 뒤돌아서 그 발음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paleontologist가 뭐냐면 뭐 학자 공룡 같은 거 파는 그 학자들 있잖아요. 그런 학자들이고 cartilage는 뭐냐면 연골이라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제가 스스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모르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다이너소에 관한 책을 읽어주면서 정말 수많은 책을 너무나도 아이가 좋아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어주고 이 다이너소 저 다이너소 있는 공룡이랑 공룡책 다 끌어모아다 동네 도서관 있는 책 다 끌어모아다 읽어줬단 말이에요. 집에 있는 공룡책 말고도. 그러다 보니 아이는 읽는 게 계속 반복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그게 이 아이한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고 자신이 하는 말에 걸쳐 바로 활용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런 책을 읽어주지 않았다면 저희 아이가 그런 고급 어휘를 접했을 기회가 없겠죠. 물론 책을 읽어준 저는 기억 못합니다. 제가 방금 말했듯이 기억 못하지만 어쨌든 아이는 기억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을 하자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를 든 것이 제가 뭐 paleontologist 뭐 이런 영어를 했지만 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고생물학자, 아까 그 말이 paleontologist가 고생물학자거든요. 고생물학자, 뭐 연골 이런 말을 아이에게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단지 뭐 책을 통해서 읽어주면서 설명을 해줬겠죠. 그래서 공룡이나 이런 종류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계속해서 그런 책을 읽게 되면서 다양하게 듣게 되고 접하게 되고 그리고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비 독서가 시기에 이렇게 책을 통해서 다양한 어휘를 접한 아이는 그 후 이제 6세 이후가 되겠죠. 한국 나이로는 7세나 7세 이후 그쯤 해서 문자를 효율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소리로 이미 많이 인식을 해놨기 때문에 이 말은 지금 뭐냐면 글자를 하기 전에 사운드, 소리로 계속 축적을 해놓은 거예요. 지식을. 이 소리 쌓기나 한글에서 모국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문자를 효율적으로 이해하는 나이 7세 이후가 되면 언어를 매우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독서력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말이 되는 거라고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대화 위에 책에 나오는 문장은 구조적이고 문법에 맞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복잡한 문장 구조 그리고 긴 글을 미리 일찍부터 소리로 접한 아이들은 나중에 책을 읽으면서 필요한 독해 능력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독해 능력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오늘의 결론은 뭐다? 예비 독서가 시기에는 무엇을 하면 된다? 부모가 다양하고 많은 책을 아이에게 읽어주고 그 시간을 즐겁게 해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 강제로 막 그렇게 읽는 거 말고요. 책 읽는 시간을 편하게 즐기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즐거운 시간으로 엄마랑 아빠랑 재밌게 노는 거 그런 느낌으로 남게 해줘야지 하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독서도 다 뇌 발달하고 영향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뇌 기반 학습이에요. 뇌 기반 학습은 뭐냐면 감정 기반이에요. 한번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고 언짢았던 추억이 나오면은 아이들은 감정이 일단 그대로 남거든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감정, 좋은 기억, 뇌 기반 학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아이가 성장했을 때도 자발적으로 이런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읽기가 되거든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어머니들이 도와주세요. 강제적인 것이 아닌 긍정적인 기억이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